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2년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그 산업 전망 자료이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올해 2차전지 업종을 한번 돌아보면 2차전지 업종 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적 성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던 한 해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연초보다 이제 연중 내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2차전지 업종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100% 이상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물적 분할이나 조금 더 수익성 개선이 더뎠던 셀업종들보다는 소재 쪽에서 좀 그 주가 상승이 집중이 됐었던 한 해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주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냐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현재 이제 주가 레벨은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 멀티플 31배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한 16배 수준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멀티플이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3년을 넘어서 24년 성장 가치까지도 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업종의 그 높은 멀티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점을 좀 살펴보면,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확장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산업 안에서 지금 2차전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셀이나 소재 밸류 체인이 굉장히 유리한 가격 계약 구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이제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 수준이 높은 건데, 이 헤게모니가 유지가 되는 순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냐가 사실 이 높은 멀티플 방어를 위해서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높은 수준의 멀티플이 유지가 되려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시점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면 23년 정도부터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2차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그 배터리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물량을 쏟아내는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6년부터는 돼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2025년까지는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높은 수준의 멀티플이 방어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이후가 되면 지금 현재는 소재나 셀 업체들이 배터리 가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메탈 가격의 변동인데, 그 변동분을 다 완성차 OEM 쪽으로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6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 이후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의미 있는 물량을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CR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 계약 구조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헤게모니는 2차전지 업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일단 내년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2개 정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각도 자체가 기존에 예상하는 것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가 재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 3원계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이 올해 완성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칩 공급난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규모가 전체 연간 약 한 1,000만 대 정도 발생을 한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완성차 판매 자체는 이제 생산량이 줄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의 이제 근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그 전기차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포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전기차 모델의 이제 칩을 선배정해서 생산을 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너한 이유를 빼고 보더라도 일단 4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칩, 글로벌 칩 이 공급난이 점진적으로 개선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에 이제 글로벌 칩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점은 조금 과도한 우려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일 것 같고요. LFP 양극재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나 이제 3원계 양극재가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중국 내수 중심의 시장을 형성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나머지 업체들도 좀 저가형 모델의 탑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LFP 배터리가 이제 3원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3원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3원계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좀 제한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랑은 다르게 데이터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LFP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16%에서 2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대부분의 증가한 이 4%포인트는 다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게 관점을 조금 달리 해서 LFP 시장 안에서의 국가별 비중을 보더라도 중국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고요. LFP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이나 나머지 국가들을 보면 LFP 사용량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랑은 다르게 LFP 사용량 증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중국 내수에서의 증가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NCM이나 NCA 같은 3원계 양극재를 선호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LFP가 장점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 올리빈 구조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분명히 3원계보다는 안전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기는 합니다만 일단 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 올리빈 구조다 보니까 그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전도도와 이제 낮은 그 작동 전압 같은 것들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의 작동 전압이 낮다라는 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LFP가 3원계를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LFP의 이제 낮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전압 때문에 엔트리 모델을 넘어서 중상위 세그먼트의 전기차에 사용이 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일단 에너지 밀도 보완을 위해서 이제 거론되는 기술이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듈 단계, 이런 노란 색깔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듈 단계를 생략을 하고 이제 그 공간에 배터리를 더 탑재를 하겠다라는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셀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증가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의 동일한 재원을 비교를 한 표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살짝 잘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모델에는 이제 파나소닉의 NCA 배터리가 들어가고 중국 모델에는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공차 중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30kg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LFP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를 해서 그 3원계 배터리와 이제 동일한 그 용량은 맞출 수 있지만 차량 무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중상위 세그먼트로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전기차의 상위 세그먼트로 갈수록 이제 고출력의 특성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전압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LFP의 낮은 전압은 이런 거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도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이게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NCM811 대비해서 뭐 많이 저렴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서의 사용량을 비교를 할 때는 킬로와트당으로 비교를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내기 위해서 3원계보다는 LFP 배터리의 탑재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얼마나 이제 들어가냐를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텐데 이 킬로와트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크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LFP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해서 이 코발트,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망간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 갭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LFP 채용 유인을 좀 뭐 감소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내년 이제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이제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전체 판매량이 한 61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61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대비해서 보면 내년에 5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예상 판매량을 사실 300만 대 정도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예상보다 올해 실제 성장의 속도는 2배 정도 더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 업종 중에서 이제 피어 업체들 사이에 좀 시가총액 키 맞추기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업종 안에서도 수익률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키 맞추기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세부 업종은 전해액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해액 업종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 수준이 가장 많이 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엔캠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년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를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